기회를 주시면 조금 조거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아니 됐습니다. 예, 네. 지금 여기서 말로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니어서 법적인 서면으로 좀 내주시면 예, 제가 잘 살펴보겠습니다. 네. 예. 자, 요거를 좀 조금 더 확대해 주실래요? 예, 저기 보면 예, 그대로 놓으시면 돼요. 예. 저기 보면은 저게 갑제 28호의 1호증인데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이래가지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 이제 직인을 찍어서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중에서 인사청문 위원을 추천하는 공문이에요. 저게 날짜가 아래쪽 좀 12월 11일자입니다. 12월 10일입니다. 10일에 이제 그 의장한테 보냈죠.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장 뒷면 좀 보여주실래요? 예, 이번에는 이제 위부터 좀 보여주세요. 국민의힘에서 보낸 대회 공문인데요. 거기에서도 역시 마은혁, 정계선, 조한창 이래서 인사청문 위원을 그 위원장도 추천했고 간사도 추천했고 위원도 추천을 했는데 요구한 날짜가 12월 11일. 12월 11일 그 다음 날이네요. 그래서 저기 보면 세 사람을 다 같이 국민의힘에서 기재를 하고 위원 선출의 공문까지 보냈는데 저거를 보면 그 당시에 그 국민의힘도 그 합의를 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. 저 이제 오늘 제출한 서류여서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데 저거를 보면 세 사람 이름이 다 있는데 합의가 돼 있는 것처럼 보여서 네, 답변 드릴게요. 예, 뭐 의견이 있으면 좀 말씀하시죠.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는 준비 서면이라기보다는 2월 6일자 제출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진술서, 그 다음에 권성동 원내대표의 진술서에 저 경우에 관해서 상세하게 진술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참고해 주길 바라고요. 아마 다만 저 부분은 저희들 기존에 했던 답변서 내용과 거의 일치합니다. 그래서 12월 7일에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사의를 표명하고 그 이후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12월 12일에 선출이 됐는데 그 사이에 원내 행정국에서 행정적으로 이루어진 것 같고 그것이 물론 뭐 행정 직원이 마음대로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그 경위에 관해 가지고 2월 6일에 제출한 그 추경호 전 원내대표, 권성동 원내대표의 정인 진술서의 내용을 상세하게 재판부에서 살펴주시길 바랍니다. 예, 잠깐만요. 제가 한 가지 더 있는데 이 서류가 지금 여기 있구나. 아까 그건 주세요. 주시고. 저게 이제 갑제 6-1호증인데 6호증의 1인데 저기 보면 민주당에서 저게 12월 6일자이죠. 12월 9일자로 지금 마은혁, 정계선 두 분을 추천한다는 공문을 지금 국회의장에게 보냈고요. 그 다음으로 6호증의 2를 보시면 거기에는 이제 조한창 후보자를 그 국민의힘에서 추천한다라고 해서 그것도 역시 12월 9일자인데 그것을 국민의힘에서 제출하게 되는 경위에 대해서 조금 좀 추가로 좀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. 그 다음에 이게 지금
행정 절차에 따른 대외 공문, 위에 보면 대외 공문이라고 되어 있거든요. 네, 대외 공문인데 저런 문서가 그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그게 제출될 수 있는 것인지, 그러니까 저걸 제출한 구체적인 이유가 어떤 것인지 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좀 궁금해서요. 네. 또 마찬가지 답변도 되겠습니까? 네네. 마찬가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것은 2월 6일에 제출한 추경호전 원내대표, 그다음 권신동 대표의 정진수서에 보게 되면 저 경우가 상세하게 진술되어 있습니다. 간략하게만 요약만 말씀을 드린다면은 12월 7일까지 있었던 상황이 추경호전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신다 원내대표 사이에 이 처음에 헌법재판관 1인 할 것이냐, 1대2로 할 것이냐, 또는 1대1 그리고 합의를 할 것이냐가 논의를 하다가 1대1 하면은 문제가 없는데 나머지 한 분에 대해서는 9분이 다 이제 헌재가 완전체로 되기 때문에 헌법재판 소장을 어느 분으로 할 것이냐에 관해 가지고 논의를 하시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전현직 재판관님 중에 이렇게 논의가 됐던 것 같고 그 과정에서 12월 7일 날 아까 말씀드린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가 한번 무산된 이후에 추경 원내대표가 사임을 하시고 그 이후에 12월 12일에 고신동 원내대표가 새로 선출됐는데 지금 말씀드린 12월 9일자와 12월 10일자 공문은 그 사이에 공백해 있었던 상황 같습니다. 그래서 이 새로 고신동 원내대표가 취임하신 이후에 국회의장을 방문하고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만나가지고 종전 원내대표와의 양당 합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야당에서 그러한 헌재 소송에 관한 논의는 없다. 그런 합의를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나옴으로써 국민의힘에서는 인사청문회에 동의할 수 없다. 그리고 인사청문회 개최에도 동의를 못하기 때문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또 본회의도 아마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 상세한 경우에 관해 가지고는 그 진술서를 좀 재판님께서 좀 상세하게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. 지금 여쭤보는 네. 그 핵심은 뭐냐면 네. 그러니까 지금 합의가 다 완전히 안 됐다는 것인데 왜 공문을 보냈느냐 이거죠. 저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내용 자세히 보게 되면 그 원내대표의 공백기 사이에 그와 같은 적어도 한 분과 한 분은 이견이 없었던 것 같고 나머지 한 분은 적어도 헌법재판 소장의 임명 동의에 관한 야당의 협조, 야당의 그 동의를 야당에서 합의를 했었는데 그 부분에 가지고 그렇게 됐으니까 이제 1대2로 이렇게 된 상황에서 공문을 보냈는데 야당에서 그 부분을 완전히 부인을 하고 나온 상황이고 또 실제로 12월 14일 날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의결됨으로써 대통령이 직무 정지가 된 상황입니다. 그래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할 수 있느냐에 대한 논란이 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적어도 그 전 원내대표와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 그 박진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이의 그 논의 과정도 사실상 이행하기 어려울 뿐더러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부인하고 나와가지고 국민의힘에서는 그러면 이것은 한 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합의가 안 된 것이다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러니까 합의가 안 됐으면 공문을 안 보냈었어야 되죠.